여기 한때 줄 서서 먹던 고깃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그러더군요. 절대 안 망하는 자리라고요. 그 말을 제가 너무 믿었습니다. 덜컹덜컹. 오늘도 깨진 간판 하나가 바람에 매달려 위태롭게 울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기도의 한 신도시. 불과 2년 전만 해도 주말마다 수천 대의 차량이 꼬리를 물고 들어오던 대형마트 바로 옆 상가입니다. 가장 화려했던 자리, 가장 비쌌던 자리. 지금 그 2층 150평 텅 빈 공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피 같은 7억 원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박 과장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애들 등록금 어떡하냐고요?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온다는데 우리가 다 갚아야 하는 겁니까? 아들의 목소리가 텅 빈 상가 복도를 때리던 그날 밤, 박 과장님은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입술만 달싹이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혀 미안하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어두컴컴한 허공을 향해 쉰 목소리로 중얼거릴 뿐이었죠. 분명 여긴 명당인데.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흔하디 흔한 자영업 실패담이 아닙니다. 평생 남의 돈 10원 한 장 탐하지 않고 30년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온 대한민국의 성실한 공무원이 단 2년 만에 인생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도 계실 겁니다. 평생 안 입고 안 써서 모은 퇴직금 봉투를 만지작거리는 분들, 나는 남들과 달라, 나는 꼼꼼하니까 성공할 거야 라고 믿는 분들, 제가 여러분을 박 과장님의 2년 전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박 과장님을 처음 뵌 건 4년 전이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시청에서 청렴한 박 과장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민원인의 고함 앞에서도 늘 허리를 숙였고 10원짜리 영수증 하나도 허투루 넘기는 법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책상 모서리에 쓸려 반질반질해진 양복 소매, 그리고 늘 바깥쪽만 비스듬히 달아버린 구두굽. 그 달아빠진 흔적들이 바로 박 과장님의 이력서였습니다. 요령을 피울 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마음이 편한 길, 당장은 손해보더라도 나중에 부끄럽지 않은 길. 그는 지난 30년을 그렇게 미련할 정도로 정직하게만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도시락을 드셨습니다. 동료들이 과장님 오늘은 같이 나가시죠 해도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니야, 집사람이 새벽에 싸줬는데 버리면 안 되지. 그 도시락 반찬은 늘 똑같았습니다. 김치, 달걀말이, 멸치볶음. 화려한 건 없었지만 아내의 정성이 담긴 밥이었습니다. 62세 정년퇴직하던 날, 그의 손에는 30년 근속의 대가인 퇴직금과 꼬박꼬박 부어온 적금이 쥐어졌습니다. 합쳐서 7억 원 남짓. 누군가에겐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박 과장님에겐 뼈와 살을 갈아 만든 돈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점심값 아껴서 모은 돈. 명절 보너스 한 푼 안 쓰고 부은 적금. 야근 수당 받으면 전부 통장에 넣던 세월. 그렇게 한 푼 두 푼 쌓아 올린 7억이었습니다. 사실 이 돈이면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아내와 따뜻한 밥 해먹으며 품위 있게 늙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과장님 가슴 속엔 평생 말 못할 응어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가난에 대한 부채감이었습니다. 박 과장님은 평생 남의 집 살이를 했습니다. 전세 만기 때마다 집주인 눈치를 보며 이삿짐 센터 트럭을 불러야 했던 서러움.
포장이사를 부를 돈이 아까워 아내와 둘이서 밤새 그릇을 신문지에 싸던 기억. 그때마다 퉁퉁 부은 아내의 손을 보며 박 과장님은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다고 합니다.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전화를 해왔습니다. 박 과장님, 미안한데 이번에 전세금 좀 올려야겠어요. 시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올려달라는 금액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이 없었습니다. 아내와 밤새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결국 또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아이들 학교를 옮겨야 했습니다. 이사 가는 날 트럭에 짐을 싣는데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우리 집 생겨? 박 과장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새 전셋집 빈방에서 박 과장님은 혼자 천장을 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내에게 제대로 된 내 집을 마련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게 박 과장님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마음 이해하시나요? 가장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슴속으로 삼켜봤을 그 뜨거운 울분 말입니다. 내 자식, 내 아내만큼은 남들 앞에서 기죽게 하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 박 과장님의 욕심이 과했다고 돌을 던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욕망이 아니라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아버지의 서글픈 사랑이었으니까요. 퇴직하던 날 밤, 박 과장님은 아내에게 소주 한 잔을 따르며 처음으로 그 욕망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공무원 아니야. 박 과장 아니고 당신한테 박 사장 소리 한번 듣게 해주고 싶어. 우리도 떵떵거리는 내 가게 하나 가져보자. 당신 고생한 거 내가 30년치 이자 쳐서 다 보상해줄게. 아내는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둘이 조용히 살면 안 돼? 찾게 하자. 제발. 아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자존심 상해하며 살았는지. 하지만 아내는 그런 거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둘이 오래오래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박 과장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찾게 해서 뭘 하겠어?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지. 걱정 마. 내가 30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뭘 배웠겠어? 꼼꼼하게 다 알아봤어. 아내는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킨 남편이 처음으로 눈을 빛내며 꿈을 이야기하는데 차마 찬물을 끼얹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날 밤 아내는 설거지를 하다가 몰래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내를 호강시켜주고 싶은 마음, 가장으로서 어깨 한번 펴고 싶은 마음,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틀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참았던 서름을 풀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본주의 시장은 가장의 사랑 따위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착하고 순진한 마음이 재앙의 씨앗이 되어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찾게 하자던 그 말을요. 박 과장님은 나중에 좁은 고시원 방에서 매일 밤 그 말을 수천 번도 넘게 되뇌었습니다. 아이템은 무한리필 고기 뷔페. 그때 경기도 일대를 휩쓸던 유행이었습니다. 어느 동네를 가도 고기 굽는 연기가 자욱했고 가게 앞엔 사람들이 1시간씩 줄을 섰습니다. 박 과장님 눈에는 그 줄이 전부 걸어다니는 돈다발로 보였습니다. 평생 팬데만 굴리던 분이 덜컥 칼을 잡겠다고 나선 겁니다. 주방 시스템? 모릅니다. 고기 유통? 전혀 모릅니다. 손님 응대? 민원인 상대는 해봤지만 술 취한 손님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박 과장님에겐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불패의 입지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박 과장님을 데려간 곳은 신도시 한복판에 있는 거대한 대형마트, 바로 옆 신축 상가였습니다.
2층 통유리 너머로 대형마트 주차장 입구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자리. 그 부동산 중개업자.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말이 엄청 빨랐습니다. 쉬지 않고 떠들었습니다. 박 과장님이 뭔가 물어보려 하면 그 위에 말을 덮어 씌웠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박 과장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과장님, 저기 대형마트 보이시죠? 대기업이 저기 왜 들어왔겠습니까? 상권 분석팀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검증한 자리예요. 절대 안 망합니다. 주말마다 쇼핑하러 오는 가족들 수천 명이 쏟아져 나오는데 밥 먹을 데가 없어요. 여긴 장사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뜰채로 돈을 줍는 자리예요. 이런 자리는 과장님 같은 점잖은 분이 하셔야죠. 박 과장님이 임대료가 좀 센 것 같은데? 라고 말을 꺼내려 하자 중개업자가 바로 끊었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가 왜 비싸겠어요? 비쌀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비싼 거죠. 싼 자리에서 장사하면 싼 만큼 법니다. 여기는 투자예요, 투자. 그러면서 다른 손님 명함을 슬쩍 보여줬습니다. 사실 여기 보러 오신 분이 한 팀 더 있어요. 내일 다시 오신대요. 과장님이 먼저 보신 거니까 우선권은 드리는데 내일까지만 기다려 드릴 수 있어요. 대기업 옆이니까 안전하다. 이 논리에 박 과장님의 30년 신중함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기업이라는 큰 우산 속에 들어가려 했던 겁니다. 그 밑에만 서 있으면 평생 비 한 방울 안 맞고 보송보송하게 살 줄 알았죠. 하지만 몰랐습니다. 믿었던 우산이 찢겨나가는 순간 피할 곳 없이 맨몸으로 맞는 소나기가 훨씬 더 차갑고 아프다는 걸 말입니다. 그 부동산 중개업자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박 과장님이 망한 뒤에 전화 한 통이라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수수료 챙기고 사라졌습니다. 연락처를 바꿨는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어딘가에서 다른 누군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여기가 명당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박 과장님은 그저 수수료 몇백만 원일 뿐이었습니다. 가게 평수 150평, 30평 아파트 5채를 합친 운동장만 한 크기,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주방 설비, 퇴직금 4억을 전부 털어놓고도 돈이 모자랐습니다. 결국 살고 있던 아파트까지 담보로 3억을 더 대출받았습니다. 그렇게 만든 7억 원. 앞으로 30년, 아니 죽을 때까지 써야 할 노후 자금이 계약서 도장 한 번에 전부 빨려 들어갔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견적을 내더니 1억 2천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데 알아보시면 1억 5천은 나올 거예요. 제가 과장님 성실해 보이셔서 싸게 해드리는 거예요. 박 과장님은 고마워하며 계약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8천이면 됐을 일이었습니다. 4천만 원을 더 뜯긴 겁니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박 과장님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처음엔 세상이 박 과장님 편인 줄 알았습니다. 2023년 봄 오픈 현수막을 걸자마자 가게가 미어터졌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대형마트 쇼핑백을 든 가족들이 번호표를 뽑고 엘리베이터 앞까지 줄을 섰습니다. 1인 18,900원. 가성비 좋다는 소문이 맘카페에 퍼지면서 하루에 삼겹살만 100kg 불판 위에서 사라졌습니다. 오픈 첫날 박 과장님은 카운터에 서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공무원만 하다가 처음으로 어서오세요를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어색했지만 가슴은 벅찼습니다. 드디어 내 가게다. 내 이름건 사업이다. 직원 10명이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박 과장님은 카운터에 서서 계산만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십니까? 목청껏 소리쳐도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포스기 매출부터 확인합니다. 하루 매출 300만 원, 주말 500만 원.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더랍니다. 저녁엔 직원들을 다 보내고 텅 빈 가게에서 아내와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불판 닦느라 기름투성이가 된 아내의 손을 잡고 박 과장님은 호기롭게 외쳤습니다. 여보, 봤지? 내 말이 맞지? 우리 이제 고생 끝이야. 당신 이제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아. 아내는 웃으면서도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너무 들뜨지 마. 장사가 원래 처음엔 다 잘 된대. 박 과장님은 그 말을 귓등으로 흘렸습니다. 그때 박 과장님은 아내에게 400만 원짜리 최고급 안마의자를 사줬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그 웅장한 의자가 들어오던 날 아내는 뭘 이런 걸 샀냐며 등짝을 때렸지만 입가엔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당신이 30년 동안 허리 아픈 거 다 알아. 이제 매일 안마 받으면서 쉬어. 아내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받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손주들이 오면 할아버지가 다 사줄게 하며 지갑을 열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가서 밥값은 내가 낸다며 카드를 긁었습니다. 아들 차가 낡았다고 하니까 새 차 계약금을 보태줬습니다. 딸이 여행 가고 싶다고 하니까 경비를 쥐어줬습니다. 지난 30년의 가난을 돈다발로 다 잊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말 그대로 인생의 전성기였죠. 하지만 자신이 서 있는 그 화려한 꼭대기가 사실은 낭떠러지 바로 앞이었다는 걸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30년 동안 100원, 200원 아끼며 살았던 사람의 눈을 단 1년 만에 멀게 만들어 버리니까요. 안마의자, 새 차, 해외여행. 통장에 돈이 꽂히는 순간 사람은 자신이 영원한 승자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가장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이 가장 먼저 시드는 법입니다. 그때 박 과장님의 들뜬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평생 월급쟁이로 살다가 드디어 내 사업으로 성공했잖아. 우리 마누라가 동네 사람들한테 목에 힘주고 다녀. 그게 너무 좋아. 이게 사장 맛이구나. 이제 알겠어. 62년 인생의 하이라이트? 가장 높이 올라간 그 순간. 추락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2025년 8월. 스마트폰 화면을 보던 박 과장님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위로 차가운 뉴스 한 줄이 떴습니다. 대형마트 대규모 폐점 계획 발표. 떨리는 손으로 명단을 훑어내려가던 그 순간 수많은 지점들 틈에 숨어있던 박 과장님 가게 옆 바로 그 지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동네 랜드마크가 주말마다 주차 전쟁을 치르던 그 거대한 마트가 사라진다고.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주우려다가 그냥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마트 진열대가 이 빠진 옥수수처럼 비어가고 직원들의 표정에서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카트를 미는 손님들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여기 진짜 닫는데? 이제 어디로 장 보러 가지? 그 수군거림이 복도를 타고 박 과장님의 가게 안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8월에 폐점 계획이 발표된 후 몇 달간 어수선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혹시 철회되지 않을까? 다른 업체가 인수하지 않을까?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님은 매일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대형마트 인수, 대형마트 철회. 검색창에 같은 단어를 수십 번씩 쳤습니다. 희망적인 기사가 뜨면 가슴이 뛰었고 나쁜 소식이 나오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말, 거대한 철제 셔터가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끼쿵. 그 쇳소리가 박 과장님 심장을 긁어버리는 것 같았답니다.
연말거리엔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리는데 이 거리의 심장 같았던 대형마트 건물만 거대한 무덤처럼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박 과장님은 2층 가게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건너편에 굳게 닫힌 셔터를 한참이나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이마에 닿았습니다. 그 차가움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새해 덕담은커녕 손님 하나 없는 텅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60년 넘게 살면서 그렇게 짐승처럼 소리내어 울어본 적이 없어요. 아내가 등 뒤에서 조용히 다가와 어깨를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자 상권은 순식간에 말라비틀어졌습니다. 썰물처럼 빠져나간 사람들. 낮에도 복도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루 100팀 오던 손님이 한 달 만에 5팀으로 줄었습니다. 150평의 텅 빈 매장. 이제 고기 굽는 고소한 냄새 대신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음만 웅웅거리며 가게를 채웁니다. 손님이 없으니 숯불 피우는 숯값도 아까워졌습니다. 손님이 들어와야 겨우 주방에 불을 켰습니다. 빈 테이블 위에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행주가 말을 새도 없이 치워대던 그 자리가 지금은 해가 뜨고 질 때까지 사람 그림자 하나 비치지 않고 덩그러니 비어만 있습니다. 1년 전에는 번호표 뽑고 1시간씩 기다리던 손님들. 이제는 150평 매장에 손님 두세 팀만 덩그러니 앉아 있습니다. 직원 10명이 정신없이 뛰어다니던 그 공간. 이제는 아내와 둘이 멍하니 손님을 기다립니다. 예전에는 퇴근 후에 아내와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오늘도 수고했어 했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에 서로 말없이 앉아만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요. 밥 먹자는 말 한마디 하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침묵이 빛보다 더 무겁게 두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해시태그 22 하지만 통장은 쉴 새 없이 울어댑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임대료는 자비가 없습니다. 관리비, 전기세, 불어나는 대출이자. 가게 문을 여는 그 순간부터 말 그대로 숨만 쉬어도 돈이 증발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자영업의 공포입니다. 직장인은 아파도 월급이 나오지만 사장은 아프면 살점이 뜯겨나갑니다. 박 과장님은 매달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지켜봤습니다. 100만 원이 빠지고 또 100만 원이 빠지고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어두운 방에서 스마트폰 화면만 쳐다봤습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데도 화면을 끌 수가 없었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걸 알면서도 그저 멍하니 서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숨만 쉬어도 내 노후 자금이 1초에 1원씩 증발하는 그 공포를요. 새벽 3시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내 피 같은 돈이 내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할 돈이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걸 지켜만 봐야 하는 그 지옥을 말입니다. 직원들을 하나둘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10명에서 5명, 3명. 결국 아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미안해. 이번 달 월급이 며칠 늦을 것 같아. 한때 회식비를 척척 내던 사장님은 직원들 눈도 못 마주치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막내 직원이 나가는 날 박 과장님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막내야, 이거라도 받아. 미안하다. 봉투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 과장님의 마지막 비상금이었습니다. 마지막 직원을 보내고 박 과장님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불과 1년 전 얘들아 수고했어. 오늘 회식이야. 내가 쏜다. 그렇게 호탕하게 웃던 사장님이었는데 이제는 줄 돈이 없어서 직원들 전화마저 피해서 숨어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빈 대형마트 자리는 흉물이 되어갔습니다.
밤이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서 있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대형 쇼핑몰이나 다른 유통업체가 들어오면 상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몇 달이 지나도 새로운 임차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요즘 오프라인 유통업계 전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되면서 대형마트뿐 아니라 유통업 전반이 점포 효율화와 구조 재편을 진행하고 있는 시기예요. 누가 저 거대한 공간을 인수하겠습니까? 그 텅 빈 건물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어디선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신음소리 같았습니다. 박 과장님은 매일 밤 그 어둠을 보며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왜 그랬을까? 왜 내 눈으로 확인 안 하고 남의 말만 믿었을까? 아내가 작게 하자고 할 때 들을걸? 부동산 업자 말만 듣지 말고 내가 직접 더 알아봤어야 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크게 벌렸을까? 왜 미쳐서 내 전부를 다 걸었을까?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매일 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계약서에 도장 찍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손을 멈췄으면, 그때 한 번만 더 생각했으면, 후회의 늪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어느 날 새벽 아내가 주저앉으며 울먹였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하자. 나 너무 힘들어.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꼬박 19시간입니다. 그렇게 발바닥이 터져라 움직였지만 남는 건 통장의 마이너스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영혼까지 다 타버린 상태였으니까요. 아내의 손을 봤습니다. 불판 닦느라 갈라진 손. 기름 튀어서 데인 자국. 결혼 반지가 손가락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살이 빠져서 반지가 헐렁해졌습니다. 하지만 박 과장님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만두면 7억 원은 공중분해됩니다. 인테리어? 고철값도 못 받습니다. 남는 건 빚더미뿐. 희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망칠 곳이 없어서 버텼습니다. 지옥인 줄 알면서도 그 불구덩이 속에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상권이 살아날 거야. 새 임차인 들어오면 다시 손님이 올 거야. 박 과장님도 알았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걸요. 하지만 그걸 인정해버리는 순간 정말로 끝이 날까봐 알면서도 모른 척 믿고 싶었던 겁니다. 2026년 초, 결국 폐업 신고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구청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박 과장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안 돼서요. 퇴직금 0원.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남은 건 빚더미뿐. 인생의 성적표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1년 반 전 손주들 용돈을 주며 할아버지가 다 사줄게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식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악몽 같았어요. 눈을 뜨면 꿈이길 바랐는데 눈을 뜨면 빚 독촉 문자가 와 있더군요. 해시태그 28. 돈이 사라지는 건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아픈 건 무너져가는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손님 한 명 없는 텅 빈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아내가 고무장갑을 툭 벗어 던졌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그 정막 속에서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당신 마음 알아. 우리 호강시켜 주려던 거. 근데 나는 사장님 소리 다 필요 없어. 안마의자? 그런 거 없어도 돼. 그냥 당신이랑 저녁에 된장찌개 끓여 먹고 동네 산책하고 가끔 손주들 오면 과자 사주고 그거면 됐는데 이제 너무 지쳤어. 아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를 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을 참아온 아내가 마지막 남은 힘까지 다 쓰고 난 뒤에 내뱉는 아픈 고백이었습니다. 박 과장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입을 여는 순간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때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처음부터 아내는 작게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그냥 둘이 조용히 살면 안 돼? 라고 했습니다. 그 말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겁니다. 박 과장님은 그냥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호강시켜준다고 했는데 손가락 끝이 다 트고 짓물러버린 그 손을 보니 목구멍이 턱 막혀왔습니다. 미안해 라는 말조차 사치 같아서 박 과장님은 입술만 깨물며 망가진 아내의 손만 하염없이 어루만졌습니다. 아내는 짐을 쌌습니다. 나 당분간 친정가 있을게. 머리 좀 식히고 올게. 30년을 함께한 아내가 떠난 텅 빈 아파트. 거실 어둠 속에 덩그러니 남은 건 400만 원짜리 안마의자뿐이었습니다. 불과 1년 전 여보 시원하지? 하며 웃음꽃을 피우던 그 의자가 이제는 주인을 잃은 채 박 과장님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님은 그 의자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만졌습니다. 아내가 앉던 자리에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마른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이혼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한 인생이 뭘까요? 거실 한가운데 놓인 400만 원짜리 가죽 의자일까요? 아닙니다. 그 의자가 비록 낡고 해졌더라도 그 위에 앉아 나를 보고 웃어줄 사람이 곁에 있는 것.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고생했어 라고 말해줄 목소리가 있는 것. 박 과장님은 7억을 다 잃고 나서야 자신이 진짜 지켜야 했던 게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실 아내가 떠난 게 제일 아팠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30년 함께한 사람이 떠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남은 기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를 원망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다 망쳐놓은 거니까요. 박 과장님이 제게 한 말입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그 말을 되뇌었다고 합니다. 아내 말 들을걸? 작게 시작할걸?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아내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결혼 초 신혼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 그때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지셨습니까? 박 과장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욕심쟁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족을 사랑한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 속인 적 없고 뇌물 받은 적 없고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2년 만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걸 박 과장님은 62세에 배웠습니다. 은퇴 후의 창업은 도전이 아닙니다. 실패하면 돌아갈 곳이 없는 생존 게임입니다. 젊은 사람은 넘어지면 털고 일어납니다. 60대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힘도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퇴직금 봉투를 쥐고 창업 설명회를 기웃거리는 분들, 아버님 퇴직금으로 뭔가 해보려는 분들, 멈춰서 이 그림자를 봐주세요. 박 과장님처럼 꼼꼼한 분도 당했습니다. 박 과장님처럼 성실한 분도 무너졌습니다. 나는 다르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박 과장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폐인이 되셨을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이기에 다시 신발끈을 묶었습니다. 새벽 5시 경기도의 한인역 시장. 안전모를 쓴 62세의 막내. 한때 결제 서류에 멋지게 사인하던 손으로 이제는 거친 시멘트 포대를 나릅니다. 김 씨도 박 씨도 아닌 그저 아저씨라 불리며 먼지를 뒤집었습니다. 처음 인력시장에 갔을 때 줄을 어디서 서야 하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어리둥절하게 서 있으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처음이지? 거기 서지 말고 여기 와. 그 한마디가 고마웠다고 합니다. 해시태그 36, 1년 반 전에는 직원 10명 거느린 사장님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안마의자 선물하고 손주들 학원비 보태주던 분. 그분이 이제는 새벽 5시에 인력시장 줄을 서고 있습니다. 자존심요? 그런 거 사치입니다. 죽을 때 자식들한테 빚은 안 물려줘야죠. 박 과장님의 손을 봤습니다. 30년 동안 펜을 잡던 하얀 손이 아니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지고 시멘트 가루가 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손으로 매일 일을 나갑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신다면 주변의 은퇴를 앞둔 분께 꼭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고시원 좁은 방. 일당 15만 원을 받아 절반은 빚을 갚고 절반으로 생활합니다. 방이 너무 좁아서 누우면 발이 벽에 닿습니다. 창문이 없어서 낮인지 밤인지도 모릅니다. 후루룩 컵라면 넘기는 소리만이 좁은 방을 채웁니다. 선생님, 10년만 버티면 내가 72살 될 때까지만 버티면 빚은 다 갚습니다. 그때까지만 내 무릎이 내 허리가 부서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흙먼지 묻은 얼굴로 짓는 그 씁쓸한 미소. 1년 반 전 안마의자에 앉아 고생 끝이야 하며 웃던 그 얼굴과 겹쳐져서 저는 아무 말도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박 과장님은 고시원 벽에 아내 사진을 붙여뒀습니다. 매일 그 사진을 보며 말합니다. 여보 미안해. 기다려. 이건 박 과장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은퇴자가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평생 해본 적 없는 식당 일에 몸을 던지고 한 방에 성공하겠다며 전 재산을 올인하고 대기업 옆이니까라며 남의 등 뒤에 숨습니다. 하지만 상권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오늘의 명당이 내일의 무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변화를 잃지 못하면 남는 건 폐업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은 계약서에 도장 찍은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그럼 은퇴하고 숨만 쉬란 말이냐? 아닙니다. 제 주변에 웃으며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 겁쟁이처럼 시작했다는 겁니다. 김 선생님 65세, 10평짜리 분식집에서 혼자 김밥을 쌉니다. 대박? 없습니다. 하지만 적자도 없습니다. 망해도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크기. 그게 그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나는 욕심 안 부려. 하루에 김밥 50줄만 팔면 돼. 그 이상은 힘들어서 못해. 김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잘 아는 것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평생 정비소에서 일하던 이사장님. 지금은 중고차 검수 대행을 하십니다. 가게도 필요 없고 직원도 필요 없습니다. 평생 쌓은 눈썰미 하나로 돈을 법니다. 내가 아는 거 하니까 편해. 새로운 거 배울 나이가 아니잖아. 가장 중요한 건 퇴직금이라는 생명줄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 친구 아버지도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월 매출 보장이라는 본사의 달콤한 속삭임. 6개월 만에 문 닫았습니다. 보장은커녕 본사는 상권이 안 좋은 걸 어쩌냐며 발뺌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니 보장이 아니라 예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교묘하게 속은 겁니다. 친구 아버님의 굽은 등이 아직도 눈에 밟힙니다. 그분도 가족을 위해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분도 나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은 도박이 아닙니다. 사장 한번 해볼까? 라는 가벼운 마음이 남은 30년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박 과장님이 고시원에서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퇴직금 30%만 넣었으면
망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 텐데. 전부 넣으니까 이렇게 인력시장에 서 있게 됐어요. 대형마트 옆이라서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 마트가 문을 닫았습니다. 식당 차리기 전에 6개월만 남의 식당에서 일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진상 손님한테 욕 한번 먹어봤으면 절대 안 했을 거야. 그 말을 하는 박 과장님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탓만 했습니다. 폐업할 때 계산해봤답니다. 인테리어비, 권리금, 위약금, 직원 퇴직금. 성공했을 때 벌 돈만 생각했지 망했을 때 날릴 돈은 계산 안 했던 겁니다. 그때 아내 말 들을걸? 작게 시작하자던 그 말. 그게 정답이었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 박 과장님은 그 말을 되뇌며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국물이 식어가는데도 젓가락을 놓지 못했습니다.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씹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아픈 이야기를 길게 했을까요? 박 과장님 같은 분이 인생의 마지막에 피눈물 흘리는 걸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오만했어요. 30년 공무원 했다고 세상 다 아는 줄 알았지. 아내 말 들을걸? 작게 시작할걸? 고시원 좁은 방에서 들려오던 박 과장님의 목소리. 그건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사랑이었지만 방법이 틀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보상받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게 자영업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박 과장님의 이야기가 그저운 없는 남의 일 같으십니까? 누구나 박 과장님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2년 만에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박 과장님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나는 다를 거야. 나는 꼼꼼하니까 괜찮을 거야. 그런 분이 지금 새벽 5시에 인력시장 줄을 서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퇴직금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젊음을 바쳐 갈아 넣은 뼈와 살입니다. 30년 동안 점심값 아껴서 모은 돈. 명절에 놀러도 못 가고 부은 적금.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면서 받은 수당. 그 돈이 계약서 도장 한 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소중한 생명줄을 허망하게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며 가슴이 서늘해지셨다면 주변에 퇴직을 앞둔 분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단 한 분이라도 이 벼랑 끝에서 멈춰 설 수 있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과장님이 인력시장으로 나가며 제게 남긴 말을 전합니다. 젊어서 넘어지면 경험이지만 늙어서 넘어지면 재앙입니다. 일어날 힘도 시간도 없으니까요. 제발 겉보기에 속지 마세요. 명당이라는 말, 안전하다는 말 다 믿지 마세요. 그리고 아내 말을 들으세요. 가족 말을 들으세요. 저처럼 텅 빈 고시원 방에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그 말을 하는 박 과장님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62년 인생에서 처음 보는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셔터가 내려진 텅 빈 상가를 뒤로하고 떠나던 박 과장님의 뒷모습. 새벽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그 등.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넘어졌어도 다시 걸어야 하는 게 가장의 삶이니까요. 그 쓸쓸한 등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과장님은 아직도 새벽마다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10년 후에는 빚을 다 갚겠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몸이 버텨주길 바란다고 합니다. 저는 박 과장님이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아내분과 다시 만나셔서 된장찌개 끓여 드시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박 과장님의 길을 걷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를 지키는 부적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십시오. 좋아요 한 번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